증인 정재권, 증인 이성래, 참고인 박상현께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신용목 서울시대 교수님, 네. 지난번에 그 국민제안위원회에서 위원장으로 활동하셨죠. 그렇습니다. 그 혹시 텔레비전 수신료 문제가 통합징수가 언제부터 됐는지 아시나요? 한 30년 된 거 아닙니까? 언제? 예. 특정하십시오. 몇 년도입니까?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은 국영방송에서 공영방송으로 전환한 게 몇 년도입니까? 제가 방송의 전문가가 아니어서 네, 들어가십시오.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문가가 아닌데 이렇게 중차대한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정재권 KBS 기사님 나오시고요. 띄워주십시오. 1번 PPT 띄워주십시오. 그 KBS 사장이 역대 26대 KBS 사장입니다. 그동안 KBS 사장 중에 혹시 텔레비전 수신료 재원 구조를 분리하겠다라고 논의된 바 있습니까? 몇 년 되셨습니까? KBS에 재직한 연도가? KBS 이사로 근무한 건 21년 그 9월부터입니다. 이전에 KBS 출신 아닙니까? 저는 그 이전에 한겨레 신문사에서 28년간 일했고요. 있었고요. 서울시민대학장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외부의 시각으로 볼 때 이 분리징수와 관련된 논의가 시작된 지 한 달 반 만에 통합징수에서 분리징수로 바뀌었고 지금 120억 원 가량의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이게 정상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상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KBS 사장은 경영에 책임을 지는 사람이에요. 네. 그럼 경영을 실패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그 여부만으로 실패를 판단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120억 손실을 봤습니다. 그게 KBS 사장이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었다면 경영 실패했을 텐데. KBS 사장이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분리징수를 통합징수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그다음에 그걸 종사자들에게 물어서 이런 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를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KBS 사장은 수신료 법적으로 국민의 책무이기 때문에 수신료를 최대한 많이 거두려고 하는 노력을 하는 것은 KBS 사장의 당연한 책무라고 알겠습니다. 생각하고 이성래 있습니다. 전 KBS 이사님. 지금 서기석 이사장이 이 자리에 못 오는 이유가 혹시 이성래 전 이사님하고 연관된 일이 있나요? 아니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진 않고요. 예, 지난번 이성래 이사의 강금 강요 혐의로 오늘 형사 고발을 지난주 금요일 날 한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이사장이 사장 선출 과정에서 사적 이해관계가 존재한다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을 하는데 혹시 KBS 이사회 사무국 직원들이 KBS 사장의 연임과 관련된 일을 했다면 그것이 이해충돌의 소지가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답변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저는 이해충돌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해충돌은 없다. 생각은 안 해봤다. 그러면 지난번 이성래 이사님이 강금을 당했다 또는 그에 유사한 일을 당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사실입니까? 강금이라는 표현은 좀 과한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떤 상황입니까? 토론이 좀 길어졌을 뿐입니다. 네, 그러면 강금은 아니고. 예, 그러면은 이성래 이사님이 지금 박민 이사장이 앞서 얘기했던 그 120억 가량의 분리징수로 인한 손실을 봤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저는 뭐 냉정하게 봐서 수신료 분리징수의 영향이라고 보고 실질적으로 박민 사장의 경영 능력과는 조금 약간 동떨어지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 책임은 그럼 누구에게 있습니까? 뭐 결과적으로 모든 책임은 사장에게 있다고 봅니다. 네, 맞습니다. 사장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 지금 본부장님, 박상현 본부장님, 네. 그 KBS 새노조와 그다음에 KBS 노조가 공이다 지금 파업에 대한 찬반 토론을 했는데 지금 81.12%면은 대략 한 2,000명 중에 1,600명 가량이 응했다고 보여지고요. 지금 KBS 노동조합은 74%인데 투표 대비 89%가 찬성했습니다. 그러면 종사자 중에 몇 프로 가량이 지금 이 투표에 참여한 겁니까? 투표에 참여한 거는 저희들이 봤을 때는 한 3,000명 가까이 했다고 보이고요. 예. 네. 그 찬성은 저희들이 2,000명은 넘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게 이제 그 본부 노조의 결과와 그 노동조합 결과를 합친 네, KBS 예, 본부와
KBS 노조의 결과를 합산을 했고요. 그러면- 투표에 참여를 하지는 못했지만 네. 가치 노조 같은 경우에는 300여 명이 연임 찬반에 대해서 반대를 했습니다. 이렇게 높은 투표율과 그 찬성률이 높은 경우가 역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예, 그거는 제가 앞서 얘기했지만 KBS 사장 중에 26명 중에 25명이 KBS 재원 마련 관련해서 손실을 보는 것을 한 번도 하자고 했던 사장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예, 유일한 사장입니다. 지금.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연임을 지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들어와야지만 KBS를 수술할 수 있다. 이게 이제 KBS 박민 사장이 지난해에 사장에 응모하면서 했던 발언입니다. 근데 결국은 KBS가 국민들로부터 신뢰도를 초락시키고 KBS 재원을 어렵게 만드는 그런 요인으로 작동해서 결국은 공영방송으로서의 제 기능을 못하게 했다라는 국민들이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평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사실 이런 자리가 KBS의 발전이라든지 KBS가 잘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KBS가 얼마만큼 국민으로부터 질타를 받고 있고 망가져 있는지를 확인하는 자리여서 사실 노동조합 대표로서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꼭 뭐 밝혀야 될 부분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들을 국정감사를 통해서 의원님들께서 냉철하게 밝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들어가십시오. 박민 사장 혹시 이번에 경영계획서 SWP 파일 작성 일자가 9월 2일인데 그날 경영계획서를 작성한 거는 KBS 내로 돼 있고요. 근데 본인은 그때 코로나 때문에 출근 못 하셨죠? 9월 2일 날. 예, 그 날짜가 지금 정확하게 네, 기억 안 그렇죠. 나는데. 보여주십시오. 그 네. 9월 1일 날 그러면 경영계획서 누가 작성했습니까? 예, 그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인 방향성이나 내용 이런 것들은 제가 이야기를 아니 했고요. 그러니까 누가 작성했는지 모릅니다. 본인이 지금 출근을 못 했는데 KBS 내에서 경영계획서를 작성한 걸로 돼 있어요. 그럼 본인이 한 게 아니잖아요. 누군가가 대리해서 경영계획서를 작성한 겁니다. 사적으로. 이건 답변하십시오. 지금 9월 2일 날 코로나 때문에 출근을 못 하신 건 사실이고, 네, 사실입니까? 예, 그거는 그게 답변하십시오. 어쨌든 코로나 때문에 제가 뭐 며칠 못 나오는데 그게 9월인지 2일이면 아마 2일인 것 같은데. 예, 답변을 네. 하십시오. 답변하십시오. 요 지금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넘어가시죠. 예. 이걸 구체적으로 저 파일을 누가 작성했는지를 제가 한번 확인을 좀 해보고. 아니 답변을 본인이 드려야 작성한 될까요? 건 아니다 지금 이 얘기시죠? 그 제가 작성을 안 했으니까 아마 다른 그 회사 파일로 돼 있을 것 같은데. 하지만 이게 뭐 1인이 한 사람이 그냥 다 대응할 수 없는 거고 제가 기본적으로는 경영계획의 방향이나 내용이나 이런 데 대해서는 다양한 형태로 지시를 했고 그걸 취합하는 과정을 누가 거쳤을 수 있기 때문에. 지시하셨어요? 아니 지금 지시하셨다고 금방 얘기하셨어요. 아니 그러니까 경영 이런 그러니까 고치시라고요. 말을 바꾸시라고 저는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지시할 수 없잖아요. 개인적인 일인데. 자, 요거 관련해서 이건 좀 명확히 해드린 것입니다. 저 7분 하겠습니다.